어느 2월의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멕시칸 레스토랑 유리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 11살, 8살로 보이는 두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김정화, 두 아이의 이름은 민재와 혜진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주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진짜 여기서 먹어도 돼? 민재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옆에서 신이 나서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민재 생일이잖아. 특별한 날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지갑 속에는 1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낮 시간 청소 일을 병행했습니다. 저기요, 주문 받겠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정아 씨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케사디아 하나요. 그리고 물 3잔 주세요. 네. 케사디아 한 개요. 다른 건 안 시키세요? 웨이터가 되묻자 정아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민재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거 하나만. 나 배고픈데. 민재야, 조용히 해. 나눠 먹으면 돼. 정아 씨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피자며 파스타며 여러 음식을 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이가 그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케사디아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세 조각으로 잘려진 작은 케사디아. 정아 씨는 가장 큰 조각을 민재에게, 중간 크기를 혜진이에게 주고 자신은 가장 작은 조각을 집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배고픈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가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생일인데 이것밖에 못 먹어? 그 순간 정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아 씨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왜 여기 온 거야? 집에서 라면 먹는 게 나았잖아. 11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정아 씨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들의 생일인데 집에서 라면만 먹일 수는 없다고, 그래도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다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오빠 나는 맛있어. 엄마 고마워. 8살 혜진이가 밝게 웃으며 케사디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아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이선영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정아 씨 가족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접시를 3명이 나눠 먹는 모습. 엄마가 아이들에게 큰 조각을 주고 자신은 가장 작은 걸 먹는 모습. 그리고 아들의 불평에 미안해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선영 씨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저쪽 테이블 계산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느 테이블이요?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랑 아이들이요. 웨이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12,000원. 케사디아 한 접시 값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선영 씨는 지갑에서 5만원권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걸로 저 가족에게 음식 좀 더 갖다 주세요. 피자 한 판이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요. 그리고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계산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시고 그냥 서비스라고 하세요. 네. 그런데 왜요? 그냥요. 아이 생일인 것 같던데. 좀 더 먹었으면 해서요. 웨이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웨이터가 커다란 피자 한 판과 치킨 윙, 그리고 케이크까지 들고 테이블로 왔습니다. 저기,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정아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오늘 저희 가게에서 생일 이벤트 하고 있어요. 생일이신 분 계시면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웨이터가 미소 지으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엄마 봐. 피자다. 진짜 큰 피자. 혜진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와, 케이크도 있어. 엄마, 이거 진짜 우리 거 맞아? 정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웨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까 짜증내서. 이거 진짜 최고의 생일이야. 그래, 민재야. 생일 축하해. 정아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이는 벌써 치킨 윙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한 사람의 선행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사실 이선영 씨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던 시절, 딸의 생일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김밥 2줄과 튀김을 사주셨습니다. 아가씨, 힘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작은 선행이 선영 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그리고 오늘 2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식당 밖에서 선영 씨는 유리창 너머로 행복하게 피자를 먹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부부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희도 저 가족 테이블에 음료수 좀 보내주세요. 아이들 좋아할 만한 걸로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웨이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 60대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뭐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디저트 괜찮을까요? 웨이터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아 씨의 테이블은 어느새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자, 치킨 윙, 케이크, 음료수, 디저트까지. 마치 잔치상처럼 풍성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다 우리 거 맞아? 꿈 아니야?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케이크에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1개. 오빠 소원 빌어. 정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손님들께서 모두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래요. 손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웨이터의 말에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초를 불기 전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후하고 한 번에 모든 초를 껐습니다. 오빠 뭐 빌었어? 비밀이야. 근데, 엄마, 민재가 정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게. 그래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매일 이렇게 먹자. 정아 씨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민재야.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정아 씨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 식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사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최고였어. 나도.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 정아 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날 밤 정아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민재 생일. 처음엔 케사디아 한 접시밖에 못 사줘서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 낯선 분들의 선행으로 우리 가족은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다. 그리고 정아 씨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 후 정아 씨는 낮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물론 대출도 받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 작은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무료로 식사 제공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정아 씨는 눈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힘든지, 누가 배고픈지. 그런 손님들에게는 조용히 음식을 더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는 항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느 날 젊은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시키려다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아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님, 오늘 이벤트 하고 있어요. 김밥이랑 떡볶이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배고플 것 같은데요. 그냥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아 씨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아 씨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힘든 사람들의 안식처 같은 곳.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한 줄만 싸주세요. 네, 할머니. 잠시만요. 정아 씨가 김밥을 싸는 동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착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가게 운영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예전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사장님도 아시겠네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는 김밥을 받아들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김밥 값은 3,000원이에요. 알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오는 손님한테 쓰세요. 힘든 사람 있으면 밥 한 끼 사주시고. 정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도 편찮으실 텐데. 괜찮아요. 나도 받기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눠야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아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 씨는 민재와 혜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민재는 14살, 혜진이는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엄마? 너희 기억나니? 민재 11살 생일 때 멕시칸 레스토랑 갔던 거.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억나. 그때 케사디아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갑자기 피자랑 케이크가 막 나왔잖아. 진짜 신기했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서비스가 아니었어. 옆 테이블에 계셨던 분이 몰래 계산해 주신 거였어. 진짜? 왜?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 그분도 예전에 힘든 시절이 있으셨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그래. 받은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래. 엄마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주는 거지. 민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 돈 많이 벌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정아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그렇게 살자. 우리 모두.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24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혜진이는 21살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정아 씨의 분식집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방송국 PD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사장님처럼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23년 전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정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때 계산해 주셨던 이선영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분이 사장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정아 씨는 이선영 씨와 2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분이셨군요. 정아 씨는 선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걸 이렇게 크게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그날 그 선행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장님을 도왔던 그 이유요. 네. 저도 20년 전쯤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던 시절 어느 할머니가 저희에게 음식을 사주셨죠. 그때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받은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고요. 정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도. 네, 아마 그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또 다른 분들한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행은 끝나지 않는 릴레이구나. 정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아 씨의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사람들을 조용히 도왔고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줬습니다. 어느 날 이제 30살이 된 민재가 가게에 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게? 내 첫 월급 엄마한테 드리려고. 아니야, 민재야. 이건 내 돈이잖아. 엄마 나 기억나. 11살 생일 때 소원 빌었던 거.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고. 이제 그 약속 지킬게. 정아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정말 고마워. 근데 이 돈은? 응, 알아.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면 되지. 정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날 저녁 정아 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23년 전 민재 생일날 썼던 그 일기.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다. 정아 씨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니, 갚는 게 아니었다. 이어가는 거였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따뜻함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작은 선행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고픈 가족을 보신다면, 힘든 사람을 보신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의 온도의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